안녕하십니까. OIP 연구소 유희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SDGs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SDGs, 나의 문제인지 혹은 남의 문제인지 국가적인 문제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되는 시간이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장면, 이 사진 좀 익숙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진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뉴욕에 있는 UN 본부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2015년 9월에 UN 지속개발 정상회의에서 이 193개 UN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지키게 될 SDGs를 결의한 기념으로 이 라이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시면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의 목표들이 라이트로 나오고 있고요. 뒤쪽 건물 옆면으로는 사실 이 UN 회원국들, 이 결의에 찬성하고 함께하기로 한 193개의 국가들의 국기들이 개양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 국기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려 4개의 우리나라 국기가 옆에 잘 있습니다. SDGs,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SDGs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MDG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얼이라고 하지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이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밀레니엄을 맞이한 지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끝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MDG라는 거 이전에 있었죠. 2015년이 되면서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 지구는 전체적인 그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약속한 것 SDG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DGs하고 MDG하고 어떤 것 조금 차이 느끼셨습니까? 앞에 알파벳이 틀리죠. M은 밀레니엄이라고 하니까 2000년을 맞이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S는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한국어 표현으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했지요.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Sustainable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SDGs가 있기 전에 UN에서는 또 우리 그 국가적으로도 개발에 대한 목말은 개발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MDG에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 범국가적으로, 국가를 넘어선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의 개발을 할 것이냐는 얘기를 UN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DGs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어떤 게 지속 가능해야 될까요? 발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떤 발전을 막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이 지구라는 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 SDGs라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어떤 표현을 넣어놨냐면 2030년이 되기 전에 달성해야 할 행동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셨다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되는 행동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17개의 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영문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도 한국어 버전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번역된 것들이 보면 조금씩 다른 톤을 갖고 있어서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하시기 좋고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저는 메인 페이지에는 영어로 된 페이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s, 우리가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같이 행동하고 지키고 달성해야 되는 17가지 목표에는 사실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표도 많고 세부 목표도 많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표들을 보시면 이 세부 목표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범국가적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7개 골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키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골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목표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SDGs의 컬러를 정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방적인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컬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전방위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순번, 우선순위의 결정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와는 무관합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고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고을만이 숫자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1번에 빈곤퇴치로 시작하는 이 고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빈곤퇴치, 기하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6가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6번까지 보고 나시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SDGs는 뭔가 개발도상국이나 뭔가 못 사는 나라, 조금 어려운 나라들,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나라들이 개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첫 번째 패키지를 딱 보시면 5번, 3번, 4번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선진국인 이 대한민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많이 있는 것들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이슈가 많이 있고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도 이 코비드 상황을 나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나 우리가 뭔가 개인이 건강한 것과는 다르게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6개 골만 보시더라도 뭔가 이게 못 사는 나라 혹은 어려운 나라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특정한 도시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민이 있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7번부터 12번까지 고를 보고 계십니다.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패키지에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조금 점수를 높게 받는 고을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약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UN의 이 SDG 리포트는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색깔과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숫자적인 정량적인 퍼센타이즈나 어떤 점수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적으로 기준이 다르고 어떤 범국가적인 기준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오직 랭킹 부분,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나 이 정도 부분 빼고는 다 색깔과 화살표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전통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고을이 이 6가지 고을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이 11번이라던가 12번 이런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9번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라던가 산업에 대한 발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2021년에 아주 따끈따끈한 SDGs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보면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9번 고을 앞으로도 잘하고 있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패키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그리고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숫자를 정할 때 오직 한 가지 골만 숫자를 정해놓고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목표일 것 같으세요? 벌써 마음으로 정답을 맞히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고울이죠. 17번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실행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17번째 고울은 먼저 번호를 정해놓고 이게 가장 최종으로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16가지의 모든 고울들이 각각 국가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이 모든 193개 이 회원국 또 회원국을 필두로 한 세계의 여러 나라, 전체적인 지구라는 별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지 않는다면 나머지 16개 골은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SDGs라는 골 자체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범국가적이다 보니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들에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17가지의 목표, 이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세부 목표들이 굉장히 멋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멋진 말로 되어 있고 굉장히 커다란 이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일들은 없고 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거나 저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뭔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뭐 아시아가 혹은 세계적으로 유엔이 뭘 더 열심히 하면 이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저 자세하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는 자료들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고울이 어떤 목표가 나한테 더 와닿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너무 지치시겠죠.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17개의 목표들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었던 것, 저건 나랑 상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관계되어 있는 세부 목표도 같이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별 과제 목표 한번 쓱 보실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2개의 골에 관련된 목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개의 목표와 관련된 세부 과제들 보고 계시는데 1번 목표와 관련된 1번에 1번, 1번에 1번에 A, 1번에 1번에 B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과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보호라든지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국가적인 시스템을 비롯해서 우리가 뭔가 실천해야 되는 일들, 조직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실천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과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이 과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국가가 하면 참 좋고 뭔가 모르는 사람이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SDGs에서는 사실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나요? 이 SDGs의 17개 고울은 사실은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은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커버하고 케어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후되지 않고 그 한 사람마저도 어떤 행동을 해서 실천해야지만 이 17개 고울이 목표가 의미 있게 2030년까지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21년도 애프터 액션 그룹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예요. 그 SDGs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범국가적으로 평가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하는 기준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유엔의 눈높이로 SDGs에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 컬러와 화살표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컴 그룹이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대륙별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거 보이실 텐데요. 주로 어떤 색깔이 많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주로 안타깝게도
그 초록색보다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2020년 코비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게 조금 더 색깔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2030년 머지 않았어요. 몇 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막 점점 더 초록색으로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2019년 리포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약간 퇴보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륙별로 한번 쓱 보셨는데 어떤 대륙에 녹색이 좀 있나 한번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차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OECD 그룹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랭킹이 나와 있고 함께 또 이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모칸으로 해놓긴 했지만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뒤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화면에서는 컬러의 흐름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결과를 보고 나면 궁금해지는 데가 또 있죠.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실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리포트 보고 계시는데요. 북한은 OECD 국가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동남 국가들이 함께 속해 있는 그룹에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랭킹 순서는 아닙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순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쓱 보시면 굉장히 상당 부분 붉은색으로 있지만 어떤 것은 초록색도 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보셨던 북한의 리포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UN 리포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어떤 거 보실 수 있냐면 165개 국가들 중에서 165개 이 SDGs에 같이 참여하고 평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 몇 등의 랭킹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N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랭킹을 표시하기에는 적절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N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5개 국가들 중에서 몇 등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컬러를 나타내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17개의 골을 역시 컬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것이 북한은 조금 높게 나와 있나요? 13번 골은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12번이나 4번 골도 조금 높다 해서 초록색으로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옆에 어떤 게 있죠, 여러분? 회색 다트 있는 거 보이세요?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측정 가능한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랭킹을 매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몇 등 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못했는지가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북한도 SDGs의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화살표로 표시된 것, 특별히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갖고 있는 것은 북한도 조직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을까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랭킹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생각보다 높은 랭킹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조금 큰일이다 이렇게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30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시면 4번 양질의 교육 빼놓고는 초록색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초록색은 우리가 온트랙이라고 해서 우리가 SDGs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대로만 하면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165개 국가 중에 28번째 랭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마저도 그 하나의 골만 초록색 온트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지를 조금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업 기반과 혁신, 기술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 21년도 리포트에 지금 보고 계신 거 보면 네, 요거는 아직까지 고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한 가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초록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발전을 했는지에 따라서 컬러가 매겨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발전을 했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지속 가능 관점에서 환경도 살피고 생태도 살피면서 발전을 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속상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1번 고울이죠.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도시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죠. 19년, 20년 초까지는 조금 더 올라오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단체나 활동가분들 또 마을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그 부분이 조금 발전하는 형태로 있었는데 20년 팬데믹을 거치고 21년에 지속되면서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이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많아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울도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떤 걸 느끼길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SDG와 어디가 연결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던 행동들이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던 이벤트가 활동이 뭐랑 연결되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언제나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 어떤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자면 이웃 국가들을 또 궁금해 하셔서 저는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웃 국가라고 하면 뭐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중국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이 일을 SDGs를 굉장히 다방면에서 다학적으로 다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국가적으로 하는 것, 단체에서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교에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별히 기업에 굉장히 강한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초록색으로 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웃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의 결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조금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결과를 보시면 어머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발전된 국가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가 보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미국 데이터 왜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 발전된 나라나 발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미국과 중국의 발전 방향, 일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가 벤치마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이터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SDGs가 단순히 숫자적인 발전이나 숫자적인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점의 방향성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나는 그러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컬러 중에 나는 어떤 것에 기여를 하고 있을지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지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 리포트를 보여드릴까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대륙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대륙도 아직 존재합니다. 우리 숙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 빨간색인 이 대륙에서도 오로지 하나는 초록색으로 저희가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 골이죠, 여러분? 쓱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13번 골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액션을 할 것이냐, 이 활동, 이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국가가 많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SDGs에 동참하고 있다면 초록색 컬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좀 연결해 보겠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뭐 포장재를 좀 아낀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제공할 때도 좀 방법을 달리하거나 이런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라도 나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난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셔도 13번 목표와 굉장히 가까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카드는 사실 SDGs 게임이라고 하는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고 있는 툴 중에 가지고 온 건데요. SDGs 게임은 제가 앞에서 막 다다다 설명드렸던 SDGs를 개인이 조금 더 이해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와 행동과 지구의 영향력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과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으로 만나는 분들께도 소개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목표 카드입니다. 어떤 목표를 여러분을 달성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더 좋은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 센터의 활동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목표에서 이야기할 때 SDGs에서는 꼭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SDGs 관점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언제나 17개 구호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막 다다다다 외우고 이거를 다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에 칸에 목표를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모을 것이냐, 뭐 우리가 그 숫자로 결정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교육을 얼마나 할 것이냐, 몇 명이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실 때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어떤 걸까요? 앞에서 말했었던 SDGs 고울과 관련돼서 나의 이 활동은 뭐에 영향을 줄 거야 라는 것을 한 줄 정도만 조건에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목표가 뭐 5kg를 감량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목표다 라고 적으셨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에 내가 뭐 어떤 옷이 맞는 것,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 되는 것, 뭐 내가 지방이 몇 % 주는 것, 이런 걸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혹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해양 생태계 보존도 있습니다. 내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조건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카드를 적으신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릴 텐데, 요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실행 과제를 뽑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 다이어리에 하나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목표를 쓰실 때에도 목표만 쓰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더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카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드에는요,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쓰는 건데요.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 어떤 시간이 드는지를 한번 표시해 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수 있고 다이어리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까지는 저희는 익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숙제 뭘까요? 이 카드 맨 아래쪽에 보면 뭐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행동인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활동이 지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지구의 환경적인 영향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까? 또 지구의 소셜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 장표에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카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숙제로 내드리면서 이 영상을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17개 고울이 제가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말하니까 잘 이해는 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내가 찾아봐야겠다. 저거 나랑 관련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센터가 하는 이벤트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저 목표는 내가 자세하게 읽어봐야겠는데 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단체가, 또 센터가,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행동이, 나의 아주 작은 행동이 어떤 것이라도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것, 꼭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 또 우리의 행동이 SDGs에 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s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거죠? 지속 가능한 지구별을 만드는데 우리가 뭔가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 이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이 SDGs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앞에 뭐가 있죠? 2030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3번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2030년이 머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조금 다급한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